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인 사이트 귀부인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가 폭병, 사업 지연의 계약 포기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재개발 투자는 저도 주력으로 했던 투자이면서 부동산 상승장 때는 정말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투자처였어요. 그야말로 흥행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락장, 거기다가 공사비가 넘사벽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 그리고 사업 지연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것,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들은 각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산정하는 단계와 실제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그 격차가 좀 시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예측사항이 많이 가미되는데요. 관리처분 총회 당시에 언급되어 있던 이 공사비가 실제 분양하고 실제 착공을 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공사비가 인상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사비 갈등 해법 못 찾는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인데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이제 859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시공사 교체 카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원래 이 최초의 프리미엄과 관련된 것들도 형성이 되면서 화랑이 되고 있었는데 시공사업담이 공사비로 평당 859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원래 최초에 49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것들 상황을 공사비가 올라간 상황을 감안해서 61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인상까지 했는데 지금 지난해 했는데 갑자기 또 240만 원이나 더 올리는 건 무엇이냐? 라고 좀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시공사업단에서는 조합에다가 719만 원으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61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합장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에서 시공사업단의 말이 맞다고 해서 손을 들어줬다가는 조합원들이 또 가만 안 있겠죠. 조합장이 무능력하다느니 아니면 시공사업단한테 뭔가 뒷돈을 받았다느니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양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시공사업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진단 관련된 것들도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철근 같은 거, 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 장난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게 하고 뭔가 좀 빼먹거나 좀 빠지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매수 문의가 또 끊겼다는 거고 다른 사업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홍지 3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12만 원이었던 것이 898만 원까지 오면서 새 건설사도 만들려고 새롭게 시공사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가격을 들여가지고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돈을 남길 수 있을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평당 이제 84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742만 원 당시에도 새롭게 공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들어온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보시면은 분위기가 이게 물론 사업지의 위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평당 공사비가 상이하게 변경이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740만 원씩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무데도 오지 않은 아무 시공사들도 입찰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지도 있다는 거 봐서는 정말로 공사비가 많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상급지 지역이 아니고서는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지금 보시는 사례들은요, 서울입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의 공사비는 과연 쌀까요? 지방은요,
토지가 싼 겁니다. 물론 토지 비용의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토지 가격의 가격은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근 몇 년 사이에. 근데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진행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공사 현상이 소규모고 지방에 있다라고 하면요,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자재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울 대비 공사비가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서울이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하면은 지방은 정말로 힘들다. 지방에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썩은 빌라,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오는 내용을 갖고 와, 서울이 이 정도면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재건축이 될 거라는, 재건축은 로또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거나 재개발이 로또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심지어는 성남시의 산성지구, 여기도 3,000세대가 넘는 정말 큰 단지인데 평당 470만 원이었던 거를 641만 원까지로 오르자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고요. 지금 봤을 때 이거 아마 계약 해지가 의결됐던 거는 몇 개월 좀 많은 전이었던 거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641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비싼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으로 오른 걸로 인해서 다시 구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들마다 시공사가 따로 입찰을 안 하다 보니까 재협상을, 기존에 있던 곳과 재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그냥 재협상 해가지고 좀 돈 더 주더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엔 사업을 성공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되게 되면은 사업 비용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손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선 공사비를 좀 증액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단단한 조합의 이권을 깨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기회를 삼아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는 조합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빨리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합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시공사에서 실제로 올라가야 되는 공사비보다 훨씬 더 과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금 깎아주는 형태로 인심 쓰는 척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장과 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조합장을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대의원들을 만나보셔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사업에 리더십을 갖고 추진을 하는지, 정말 똑똑하신 분인지,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얼마나 해당 구역에 대해서 이 조합원들 아니면 다른 시공사업들과 협상에 있어서 좀 강단 있게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시국에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이면서 사업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 좀 해먹으면서 사업을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카리스마와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이슈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은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도 불안한 심리에 원조합원들이 자기의 조합원 입주권을 포기하고 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시공과 관련된 건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서울의 알짜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간 공사비를 다시 일반 분양가로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관리처분 총의 책자 같은 걸 봤을 때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인상이 많이 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분양가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 관리처분청의 당시에 일반 분양가로 책정하고 있었던 가격, 조합원 분양 가격, 그리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체크를 해봐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현 시점에 맞게끔 다시금 체크를 하셔서 비례율을 좀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겁먹고 있고 무서워서 던지는 거를
좀 저렴하게 급매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고 직접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